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기 탑7. 7위 1997 F1 유럽 그랑프리 자크 빌르너브 대 미하엘 슈마허. 1997년 F1 유럽 그랑프리는 시즌 최종전으로 자크 빌르너브와 미하엘 슈마허가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두 선수 간의 극적인 충돌과 결승 라운드가 펼쳐진 이 경기는 F1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경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자크 빌르너브는 캐나다 출신의 드라이버로 뛰어난 드라이빙 기술을 자랑하며 1997년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윌리엄스 팀 소속으로 시즌 내내 꾸준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미하엘 슈마허는 독일 출신의 드라이버로 다수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페라리 팀 소속으로 시즌 내내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승 라운드에서 슈마허는 선두를 유지하려 했지만 빌르너브가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슈마허는 리타이어했지만 빌르너브는 차량을 컨트롤하여 경기를 이어갔고 결국 세 번째로 피니시하며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BBC 스포츠에서는 이 경기를 F1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극적인 경기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기가 논란이 많은 이유는 슈마허의 충돌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슈마허가 고의로 충돌을 일으켜 빌르너브의 우승을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IA 국제자동차연맹은 경기 후 슈마허의 행동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슈마허의 포인트를 박탈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스포츠맨십과 규정 준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F1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위 1999 피파 여자 월드컵 결승전 미국 대 중국. 1999년 피파 여자 월드컵 결승전은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경기로 브랜드 체스틴의 결승 페널티킥으로 미국이 우승을 차지한 경기입니다. 양 팀은 정규 시간과 연장전을 0대0으로 마쳤고 승부차기에서 미국이 5대4로 승리하며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당시 미아햄, 줄리 파우디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한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199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여성 축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아시아 여자축구의 강호로 결승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서너스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조직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팀이었습니다. 결승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미국의 우승을 확정지은 브랜디 체스틴은 골을 성공시킨 후 상의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은 여성 스포츠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드에서는 여성 스포츠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 스포츠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기에 1999년 피파 여자 월드컵 결승전이 여성 스포츠의 가능성을 입증한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9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여 경기를 관람하며 대중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여자 축구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중국에서 첫 피파 여자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이후 4년마다 개최되며 점차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여자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여자 축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여자 축구 세계순위 2024년 기준 여자 축구 강국은 미국, 독일, 스웨덴, 잉글랜드, 프랑스입니다. 한국은 20위입니다. 5위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김연아가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은퇴 무대라는 세계적인 언론들의 평가가 있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여러 주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랜드슬램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 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선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김연아는 이러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대표적인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4대륙 선수권대회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을 모두 차지한 바 있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점수 판정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김연아는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기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연아는 이미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경기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경기인 소치 올림픽은 그녀의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녀의 아름답고 우아한 경기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4위 2008 베이징 올림픽 수영 마이클 펠프스 8관왕. 마이클 펠프스가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로 기록된 경기입니다. 그는 여러 세계 기록을 보유한 전설적인 수영 선수입니다. 대겜 저병 결승에서는 0.01초 차이로 승리하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펠프스는 세르비아의 밀라로드 차비치와의 저병 100m 결승에서 50초 58의 기록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01초 차이는 수영 역사상 가장 작은 차이로 승리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3위 1986 피파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1986년 피파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간의 경기는 축구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극적인 경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의 신의 손골과 3개의 골이 나온 이 경기는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라도나는 51분의 손을 사용하여 득점했으며 심판은 이를 놓쳤습니다.
이 골은 나중에 신의 손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골은 명백한 반칙이었으나 심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잉글랜드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 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 손골 이후 4분 만에 마라도나는 60m를 단독 드리블하여 5명의 잉글랜드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하였습니다. 이 골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로 꼽히며 마라도나의 놀라운 기술과 재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라도나의 2골로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이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의 손골로 인해 논란이 많았지만 세기의 골로 마라도나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경기로 남았습니다. 2위 2016 NBA 파이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클리블랜드가 1대3으로 뒤지고 있던 시리즈를 4대3으로 역전하여 우승한 경기입니다. 이는 클리블랜드 역사상 첫 우승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팀으로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스테판 커리, 클레이 톰슨, 드레이먼드 그린 등이 주축을 이루며 당시 우승 후보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시리즈 평균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ESPN에서는 르브론 제임스의 위대함을 증명한 시리즈라고 보도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운동 능력, 농구 지능, 리더십 덕분에 많은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2016년 파이널에서 평균 트리플 더블 29.7점, 11.3리바운드, 8.9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고 클리블랜드가 역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우승을 역사상 첫 우승이라고 하는 이유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1970년 창단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팀의 전략적인 부족함, 부상 문제, 그리고 강력한 경쟁팀들 때문이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합류와 함께 팀이 다시 구성되었고 르브론,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 등의 스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팀 전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우승 이후 클리블랜드는 2017년과 2018년에도 NBA 파이널에 진출했으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패배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018년 팀을 떠나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이후 클리블랜드는 리빌딩 단계에 들어섰고 성적이 저조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1위 200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 대 AC 밀란.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0대3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3대3 동점을 만들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한 경기입니다. 전반전에서 밀란이 3대0으로 앞섰지만 리버풀은 후반전에 기적적인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리버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으로 당시 감독은 라파 베니테스였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스티븐 제라드, 사비 알론소, 제이미 캐러거 등이 있었습니다. AC 밀란은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전통적인 강호로 당시 감독은 카를로 안첼로티였으며 파울로 말디니, 안드리, 세브첸코, 카카 등이 주축 선수였습니다. 리버풀의 주장인 스티븐 제라드가 후반전 첫 골을 넣으며 팀의 반격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극적인 경기 전개가 축구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전반전에서 AC 밀란은 무려 3점이나 앞서 나가며 우승을 거의 확정지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후반전에서 스티븐 제라드, 블라디미르 스미체르, 사비 알론소의 연속골로 3대3 동점을 만들며 연장전으로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3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리버풀 선수들의 정신력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 승부차기로 돌입했으며 리버풀은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리버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이 경기로 인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5번째로 차지하며 유럽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는 라파 베니테스 감독의 지도력과 선수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0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